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했는데요. 그들이 곧 반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지로 강사의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통해 매수, 매도하는 시점도 함께 알아보시죠.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쓴 고지로 강사는 1954년에 태어나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를 중퇴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에서 IT 회사로 이직해서 차트 소프트웨어 개발과 투자자 교육에 힘쓰다가 2015년에 독립을 했죠. 터틀스의 트레이딩을 바탕으로 한 그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문화생을 키웠고 많은 전업 트레이더도 배출했습니다. 고지로 강사의 트레이딩 라디오 강좌 등 방송에서도 활약 중이고 3권의 도서를 출간했습니다. 그가 올해 5월에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매수, 매도 시점을 이동평균선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채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목격해 왔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아쉽지만 이번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네 라는 상황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는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투자에도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 말이죠. 이런 자격이 탄생한다면 그는 그 자격 시험에 대비하는 학원의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에 강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가 소개하는 유익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매도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는 총 6개의 스테이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 상승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락 변환기 첫 번째, 세 번째는 하락 변환기 두 번째, 네 번째는 안정 하락기, 다섯 번째는 상승 변화기 첫 번째, 여섯 번째는 상승 변화기 두 번째입니다. 그는 1스테이지와 4스테이지를 매매 엣지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엣지는 수익을 내기에 좋은 시점을 말합니다. 1스테이지는 매수 포지션을, 4스테이지는 매도 포지션으로 이익을 내기 쉬운 구간입니다. 1스테이지 차트를 보면요. 20일 이동평균선이 40일 이동선을 추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스테이지를 보면요. 4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케이 선물의 일봉 차트 2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20일 이평선이 40일 이평선을 뚫으면서 전 고가를 경신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죠. 두 번째 차트도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이 40일 이평선을 뚫으면서 전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엔화 4시간 봉 2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20일 이평선이 40일 이평선보다 하락했습니다. 제1스테이지의 안정적 상승기에서 제2스테이지, 제3스테이지, 그리고 직전 저가 아래로 내려가 제4스테이지 하락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 상승기에서 안정 하락기가 되며 띠가 상승띠에서 하락띠로 대전환했습니다. 더 하락하기 전에 매도해야 할 타이밍이죠. 최근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확인해봤습니다. 21선이 41선을 추월하고 전고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루었네요. 최근 테슬라 주가 일봉 차트인데요. 21선이 41선보다 더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했고요. 2주 전 21선이 41선을 추월하고 전 고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루었죠. 주가의 추세에 따라 매매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래가 강사가 안내한 이 2가지 팁만 참고해도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하나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들이 곧 반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9% 상승하며 5월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1.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가장 큰 실적을 보였던 나스닥 종합지수는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경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죠. 낮은 금리는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빌리온 글로벌 마켓 애널리스트들은 CPI 지표 부진이 소형주와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후반의 움직임은 펀드 매니저들이 기술주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리밸런싱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주 S&P 500 지수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 가중치 방식으로 추적하는 ETF는 아직 기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재로서는 매수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S&P 500 기술 섹터는 향후 2년 동안 매년 15%씩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채택으로 인한 비즈니스 지출 증가 덕분입니다. 앞으로 기술주가 상승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엔비디아 주가는 매도세 이후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칩은 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 로테이션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을 주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벤치마크 리서치의 코디 에이커는 금요일 리서치 노트에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에이커는 엔비디아가 자체 칩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2025년 상당 기간 동안 하드웨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의 조짐이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AI 칩 개발업체 그래프코어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프트뱅크의 AI 제국을 구축하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코어는 주로 AI 스타트업에 저렴한 모델용 하드웨어를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 무산되고 손실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CUDA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젠슨항은 소프트웨어와 소유 비용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엘 칩 출시와 관련하여 에크리는 이미 생산이 본격화되었다고 이야기했고요. 10월까지 이어지는 회계년도 3분기에 첫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8월 중순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금요일 반등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6월 18일 종가인 135.58달러보다 2.9% 하락했지만 올해 들이 현재까지 165.9%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지수 SOX는 40.3%, S&P 500의 SPX는 18.4%가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 주식을 팔 때가 된 것일까요? 엔비디아 주가 수익 비율은 77로 나스닥 100 지수의 30위를 훨씬 웃돕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엔비디아 신용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에서 약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크나비오는 AI 칩 시장이 2028년까지 연간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엔비디아가 2024년과 2025년에 AI 칩 시장의 90%에서 95%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은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수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향후 5년간 연평균 43% 이익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엔비디아 주식을 파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상 성장률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빠른 수익 성장 덕분에 주가 수익 비율 P가 작년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엔비디아 익스포저가 포함된 이 단일 주식 ETF NVDL은 올해 들어서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멀리 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와 같은 인기 주식에 투자하는 다니엘 주식 ETF가 2024년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닝스타 분석가는 대부분의 소매 투자자에게 이러한 ETF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랜트 쉐어스 2X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는 올해 400% 이상 상승했지만 이러한 ETF는 단기 보유에 적합하며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엔비디아 관련 ETF가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단일 주식 ETF가 되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월그레스를 대체하며 지수에 포함됐습니다. 월그레스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반면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소 0.1% 지수 시장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 요건을 만족해서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ARM 홀딩스가 시어리어스를 대체했는데요. 현재 181달러로 상승 추세에 있네요. 목요일 시장 하락에 실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술주 외의 종목들이 큰 상승을 기록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즈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S&P 500과 나스닥 지수 하락을 주도했지만 대부분의 S&P 500 종목들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시장의 강세가 더 넓어지는 시작으로 볼 수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493개 종목들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수익 증가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금리 인하 전망은 잭 인더박스, 웬디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같은 저평가된 주식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회복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제롬 파월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증가를 더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 연준의 금리 결정은 7월 3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월 18일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주 소매 판매와 고용 데이터에서 성장 둔화 징후가 나타난다면 조기 금리 인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번 강세장에서 더 많은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AI가 기업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KPMG의 부회장 스테판 체이스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판매 및 서비스 지원을 크게 강화해 기업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도구는 인사 담당자보다 영업사원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TD은행의 지인은 생성형 AI가 고객에게 개인화된 제품 추천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현재는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케아의 AI 활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케아의 데이터 분석 책임자 마조니에 따르면 이케아는 고객 경험을 AI로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방에 사진을 찍고 기존 가구를 삭제한 후 이케아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용자에게는 아동 친화적인 가구나 고양이 긁힘에 강한 주방 표면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 기능을 사용한 고객은 단순히 앱을 사용한 고객보다 구매 가능성이 4배,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보다 7배가 높았습니다. 프린시플 파이낸셜 그룹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서비스 회사 CIO K는 수익과 사업 성장을 이끄는 생성형 AI 도구가 개발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는 차별화된 도구를 개발 중이며 몇 년이 아닌 몇 달 안의 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폴레가 자동화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업계 자동화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스위트그린 등 여러 레스토랑 체인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아보카도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는 오토카도 로봇을 테스트 중입니다. 치폴레 창립자가 설립한 커널은 로봇팔을 사용해서 식물성 버거 패티를 뒤집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음식을 조립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음식의 부드럽고 미끄러운 특성 때문에 로봇이 주방에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형주 러셀 2000 지수도 단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TSMC, ASML,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 목요일 하락한 대부분의 대형주는 상승 또는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택과 같은 주요 섹터는 한동안 부진한 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웨더포트 인터내셔널, 탑빌드, 에폴리오, 텐센트가 매수 영역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국내 최대의 은행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전체 예금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은행은 신용대출로 인한 손실이 누적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예금이 줄었습니다. 그럼 당좌 및 저축계좌의 평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요. 이러면 대출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은행들은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죠. 주요 은행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대출 이익을 늘릴 수 있지만 신규 대출을 꺼리게 만들어 주요 수익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웰스파고는 순이자 수익이 9%가 감소했고 주가는 6% 하락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순이익은 작년보다 약간 감소했고 매출은 1% 증가했지만 최근 스캔들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자산 한도 때문에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티그룹도 저소득층 고객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수익은 높지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은행들은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에 S&P 500 지수 내 기업들이 9.3%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2022년 이후 493개 기업에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기업들의 이익은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두 자릿수 증가를 향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이익은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 평균 이익 성장률 35%와 비교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지만 S&P 500 업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1이면 유가증권이 동조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는 0.03으로 상관관계가 아주 낮습니다. 11개 업종 중 기술, 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업종은 10% 이상의 이익 확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산업재, 소재 업종은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최근 기술주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AI 도입으로 인해서 향후 반등이 예상됩니다. S&P 500 기술 섹터는 매년 15%씩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최소 15%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